토마토 마스터 전략입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 전문가들의 마스터 전략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그들의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먼저 파생을 위한 가두리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주셨는데 선물 투기 세력 때문에 지수가 갇혔다고 보고 있고요. 순환 조정을 예상합니다. 여인수 전문가는 코스피는 상향 박스 흐름, 코스닥은 538선에서 단기 저점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김대복 전문가 매수 템포를 서두르지 말자고 오후장에 또 업데이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석투자 전문가는 역시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까지도 지수는 별거 없다. 삼성그룹주, 특히 그룹주 내 우선주 극차별화 주목하고 있고요. 이영환 전문가는 박스권 돌파 확률이 높다. 코스피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같은 시각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특이하게 내용을 보면 태국 계엄령 선포가 아시아 마켓에 줄 영향도 좀 보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창준 전문가는 아침 일찍 올려준 시황 전략에서 내 보유 주식의 구조조정 혼돈 시기다. 포트폴리오 재편 권하고 있는데 실적 부진주는 반등할 때 매도, 호전주는 좀 흔들려도 보유하자 이런 전략을 줬습니다. 자, 이분들 중에 이영환 전문가 오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박스권 돌파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시각을 유지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 근거가 뭡니까? 네, 그 박스권 돌파 확률에 대한 포인트는 지난 금요일부터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그 마스터 전략 사이트를 통해서 글을 좀 남겨드렸고요. 지수 상승에 대한 포인트는 어차피 우리가 확률상으로 게임을 좀 즐겨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지수가 여기서 더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에 대한 확률상 포인트는 근거가 좀 제시가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당연히 의미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전날 MSCI 한국 지수도 보시게 되면 0.35% 상승으로 연속성을 좀 보이고 있고, 야간 선물도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간에 있는 이 주간 선물도 마찬가지고요. 한산 지수로 따지면 2020 정도에서 출발할 것으로 좀 보여졌는데 오늘은 삼성전자가 일부 소폭 좀 조정을 보면서 지금은 다시 플러스 전환을 좀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2천만 좀 넘으면 기관들의 한 펀드 안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다는 점은 또 한번 박스권 상단에서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두려움을 좀 낳기도 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기존 주도주였던 건설, 철강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조선 같은 업종들의 상승세가 지금 지수 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당연히 개별적인 이슈도 좀 포인트가 좀 되겠지만 그 외의 업종들이 건설, 음식료 업종이나 은행, 증권 업종이 좀 추가가 되면서 박스권 돌파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좀 시사하고 있는데 이들 업종의 공통점을 잘 따져보시면 지난해부터 미리 사업의 구조조정이라든지 인력적으로 구조조정을 끝내놓고 즉 비용을 줄여놓고 기업 자체 수익성을 높여놨다는 것이 이들 업종의 대표적인 겁니다. 최근에 조선업황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조선업종이 대규모 충당금을 좀 쌓아놓으면서 작년에 마치 이제 건설주가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도주에서 탈락했다고 본다 그러면 주도주의 준비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기업의 내실을 다져놓은 은행 증권 업종이 추가되면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제조업이 아닌 금융업이 지금의 외국인 수급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다는 것도 이 박스권 돌파가 빠르게 돌파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외부 변수로는 크게 걱정할 부분은 우리가 추측할 수 없는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5일날 우크라이나 대선의 변화가 좀 있겠죠. 그때 러시아가 어떤 무력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간신히 그냥 지나갈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오늘 새벽에 있었죠. 태국의 계엄령 선포가 아시아 시장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장중 뉴스를 통해서 계속 파악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 태국 바타가 소폭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뉴스 플로우를 조금 더 접해보고 시장 대응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박스권 돌파에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계시는데 얼마 정도까지 이번 랠리가 이어진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요, 전고점에 가장 강한 상단을 유지하고 있는 게 2050선 정도가 좀 되겠죠. 지금의 외국인 수급세, 현물 수급과 프로그램 매수 그리고 선물까지 이 세 박자가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끊어질 때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떤 모멘텀이 좀 나와줘야 되겠죠. 그 모멘텀이 현재로서는 수급 쪽으로밖에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당장에는 2050까지는 한번 테스트를 해줘야지 그 다음 상승세의 포인트를 잡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섹터별로는 기존에 그 주도주였던 뭐 건설과 음식료에 이제 은행 증권을 추가하셨다 했는데, 종목으로 좀 봐서 이런 섹터들 중에서 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공략할 만한 종목 어떤 쪽 주시겠습니까? 네, 건설주의 최근 수주 모멘텀을 보시게 되면 뭐 삼성물산은 개별적인 이슈를 좀 보더라도 대우건설의 수주 모멘텀이 가장 두드러지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GS건설은 6월 달에 유상증자 물량이 좀 상장이 됩니다. 그 이후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로 보시게 되면 삼성증권이 단연 탑픽으로 좀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까지 유입이 좀 돼주고 있고요. 금융주에서는 역시나 하나금융지주와 KB금융, 신한지주 이 세 종목을 좀 압축하셔가지고 종목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 전략 이혜원 전문가였습니다.